안녕하세요, 북스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동아시아 역사기행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동아시아 역사기행은 진로 선택 과목이죠. 예, 진로 선택 과목. 자,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진로와 관련된 선택할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예전에 동아시아 역사 교과서 있죠. 요구의 연장선상에서 만든 것 같은데 좀 범위가 달라요. 범위는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성격과 목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동아시아 역사기행은 동아시아 생태 환경과 이를 바탕으로 전개된 인간 활동, 그 결과로 남겨진 유형, 무형 문화유산에 대해서 학습하며 현재 동아시아 각 지역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자신의 진로를 탐구하는 과목이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과목인데 이거에 왜 자신의 선택 과목하고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진로 선택 과목이니까 여기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자, 여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동아시아라는 범위예요. 자, 이 동아시아라는 범위는 이게 좀 기존의 동아시아하고 좀 다른 건데 기존의 동아시아는 동북아시아였죠. 자, 근데 이게 동남아시아까지 합쳐놓은 거야. 예. 그래서 동남아시아도 추가됐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동아시아의 어떤 공간 범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동아시아 역사기행에서 다루고자 하는 동아시아 공간 범위는 지역 연계성을 기반하여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아우는 넓은 의미의 동아시아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여기 동남아시아를 이제 집어넣은 이유가 그 뒤에도 나왔지만 일단 동남아시아 간의 어떤 교육과 관련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동남아시아하고 상당히 이제 인적, 물적 교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범위에서 동아시아 범위 안에 동남아시아도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목에서는 동아시아의 이제 각 지역의 독자성을 갖고 과거부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유기적 연관관계를 맺으며 현재 동아시아를 형성됨을 이해한다. 이렇게 해서 이 과목의 성격 관련된 내용이 이제 쭉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동아시아의 어떤 지역적 범위가 나오고요.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교류와 갈등. 요거 예전에 한번 15년도에 키워드도 한번 나왔어요. 15년 개정교육과정이지만 나왔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침략과 저항, 그 다음 공정과 평화를 위한 노력 등을 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침략과 저항이라는 것도,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에 관련돼서 이제 그 나왔어요. 그때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에서 나온 건 아니고 척과론 관련된 내용인가?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공정과 평화를 위한 노력을 탐구할 수도 구성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각 과목의 후렴구예요. 거의 동일한 내용을 이제 하는데 그 앞부분은 이제 이 앞에 있는 교과서 내용하고 교과 부분하고 역사가 교과 내용하고 동일하고요. 다만 이제 동아시아에서 나온 부분은 그 뒷부분이죠. 나아가서 동아시아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현존하는 생태 환경 위기를 극복해서 역사적 주체로 참여하는 시민을 선정한다. 요런 것들이 이제 그 뭐냐면 동아시아 뭐냐 역사기행 역량 중에 동아시아에만 있는 거죠. 요 앞부분은 공통적이고 과목 공통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 성격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얘기했고, 이 성격과 관련된 이 목표를 보겠습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성격과 목표는 더 연결돼 있다고 그랬죠. 자, 동아시아 역사기행은 학습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유형과 무형의 문화유산 및 역사 행적을 탐구하여 동아시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통합적이고 균형적인 이 역사 이해를 도모한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서 문제 나올 수 있죠. 뭐 과거와 현재에 대한 키워드, 통합적이고 균형적인 역사 이해. 아,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로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그 발전이 시험에 많이 나와. 음. 그 예전에도 한번 세계사에서 환경 문제 관련돼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그 감안해서 현재 같이 쓰는 게 지속 가능한 그 발전인데 여기에도 모든 과목에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반복된 그 키워드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한 시민으로 성장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진료 선택 과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래서 목표로 한다. 자, 동아시아 역사적 그 목표, 구체 목표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동아시아 역사기 과목의 구체 목표는 다음과 같다는데, 자, 유무형의 문화유산 및 역사형제를 탐구하여 역사적 가치를 인식한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특징은 이것도 이제 똑같은 문장들이 계속 나오죠. 역사적 맥락, 세계와 연관, 이런 것들은 키워드가 공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자료와 분석과 해석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이제 역사적 사회 특징을 추론한다.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역사 문화의 다양성을 탐구하고 타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그다음 돈전한 동아시아 문제 해결 방안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시민적 자질을 갖추고요. 그리고 동아시아 이제 주요 현안을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정치, 외교, 경제, 통상, 문화, 기후, 생활, 환경 및 생태에 관련된 분야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토대로 한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지역 전문가로서의 어떤 자질을 마련한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약간 진로 선택하고 좀 연두에 두고 이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보시면 이것도 이제 좀 기능, 이건 지식 이해, 여기는 기능 가정,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 있고 가치 태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볼 게 내용 체계인데 핵심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영역별 그 뭐냐면 목표가 나오죠. 지식 이내, 가정 기능, 가치 태도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범주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단원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 보시면 동아시아에서 떠나는 역사기획 1단원, 뭐 2단원, 3단원, 4단원 이렇게 이제 단원명이고요. 이 단원에 들어갈 내용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교과서마다 출판사가 다르지만 내용 요소가 있는데 이게 동아시아 역사 기획이 두 개인가 세 개인가 그거요. 예, 하여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핵심 아이들은 예전에 말했지만 지식이해 가정기능 가치 태도에 있는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것들을 뽑아낸 거죠. 그래서 5개에서 한 7개로 이 문장이 구성되는데 하나 둘셋넷 5개네요 여기는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지식이해와 가정기능과 가치 태도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뽑아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아이디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동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생활 방식과 생태 환경의 차이를 이제 본다. 생태 환경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제 자연 환경에 따라 적응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해안가들이 많고, 그 다음에 저쪽 만주 지역 같으면 산림 지역이 많고, 그 다음에 중국은 뭐 이렇게 동고서정 형태로 갖고, 뭐 내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맥이 많죠. 뭐 이런 것들 염두에 갖고 이 환경에서 어떻게 이제 인간들이 적응했는가 이런 것들 이제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동아시아 세계는 교류와 갈등 속에서 형성됐고 키워드가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 지배는 동아시아 사회 경제 문제를 초래했다. 그다음에 평화 공정을 통해 상호 협력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적을 분석할 때는 역사적 공간적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 이제 한 세 개 정도는 이제 뭐냐면 지식 이해 요쪽에서 이제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 그 요쪽은 그 뭐냐면 요기 같은데 가정 기능 같은데 관련된 내용들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가정 기능이네요. 이쪽이. 그다음에 요게 태도 같아요. 이렇게 연결되는 걸. 자, 그러면 이제 지식 이해. 그러니까 동아시아 교과서에 보면 이제 1단원에 나와 있는 동아시아 떠난 역사 기행이 어떤 것도 있냐 내용 요소를 보면요. 자, 역사 기행을 통해서 동아시아 역사 탐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생태 환경과 동아시아 사람들 생활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 교류와 갈등 현장에서 만난 역사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키워드가 있죠. 교류와 갈등, 침략과 저항, 평화와 공존. 그래서 이게 이제 키워드가 이제 세 개를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현장에서 만난 역사, 현장 요구는 계속 후용구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세 가지 큰 키워드다. 이 동아시아 역사 기행에서. 자, 그럼 교류와 갈등에서 이제 키워드를 해가지고 좀 보면 동아시아 지역 간의 교류가 시작되고 종교와 사상을 중심한 지역 간의 교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몽골 팽창과 17세기 전에 동아시아 전쟁이 있는데 자, 요게 17세기 전후의 동아시아 전쟁에서 이제 강조된 게
뭐 임진왜란 같은 것도 있죠. 임진왜란. 음,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전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한중일 국제전.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고 여기에서 이 갈등에 해당하겠죠. 여기는 갈등. 그리고 동아시아 내의 교주의 역사. 그래서 교주 갈등의 키워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침략과 저항의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이 단어를 이제 접근해 보면 자, 내용 요소를 보면 동아시아 지역에 전개된 침략 전쟁. 여기 이제 침략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전쟁과 반제 반전면 저항과 연대. 저항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그다음에 침략 전쟁 및 식민 지배의 생태 환경 변화. 그래서 뭐 요거 키워드가 이제 여기 세 가지가 있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단어로서는 평화와 공정 관련된 내용인데 자, 냉전 시기 때 동아시아 전쟁과 정치 사회적 변화와 그다음에 지역사회 경제 문화 교류 및 다문화 사회학 상호 공존의 지역 질서 형성에 연대 참여인데 요거는 이제 약간 이제 그 뭘까요? 공존? 여기 키워드가 걸려 있고 아마 이제 여기는 이제 그 평화 관련된 내용 같고 그러니까 공존 관련된 내용 같아요. 예. 요거는 어, 전후에 이제 뭐 국제 질서 관련된 설명 관련된 내용 같고요. 예. 자, 그다음에 가정 기능이나 이제 가치 태도는 비슷비슷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두 번째 단락은 뭐 자료 선택 과정과 분석 해석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 특징을 추정하기. 동아시아 지역은 요 단어 대하고는 앞에 있는 과목하고 이제 계속 후용구로 이제 작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의 장소와 문화유산을 탐구하기 하는데 동아시아 역사 기행에서는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문화유산 그 탐구하기가 있어요. 이게 역사적 장소하고. 그러니까 이제 동아시아 갈등과 교류에 관련된 역사적 장소와 그런 문화유산을 탐구하는 거.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뭐 책으로만 볼 수밖에 없겠죠. 저기 해외 여행 가서 이제 할 수는 없는 거고. 자, 그다음 동아시아 관련 탐구 주제, 프로젝트 학습법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죠. 협업을 통해 결과물을 도출하기. 그래서 가치 태도는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비슷비슷한데 여기에서 이제 동아시아 시민으로서 인식, 요거는 이제 앞에 있는 내용하고 동일하고 그다음에 동아시아 현존 갈등 해소하고 공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자세,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성취 기준을 볼게요. 자, 동아시아 역사 기행에서 이제 성취 기준을 보면 여기에 이제 역사 기행을 통해 탐구 방법을 이해하고 동아시아 범위와 특징을 파악한다. 그래서 이제 이 동아시아의 범위와 특징,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셔야죠. 그래서 동아시아 범위가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포괄한다. 있고요. 그 다음에 생태 환경을 바탕으로 형성된 유목세계, 농업세계, 한양세계를 3을 이해한다. 이렇게인데 유목세계는 이제 몽골 쪽에 있는 것 같고 농경세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나 베트남, 중국, 한국에 해당하는 것 같고 해양세계는 동남아시아 쪽을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생태 환경과 연결돼 있죠. 자, 이 성취 기준에 대한 해설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01-01 볼게요. 역사 탐구 방식으로 역사 기행의 의미를 이해하고 현재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지정학적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죠. 지정학적. 그래서 어떤 지리적인 내용하고 절대적인 지리적인 내용과 정치적, 국제 정치적 의미가 합쳐진 것이 지정학의 의미야, 지정학의. 예. 그래서 지정학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리적인 공간만 보면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되게 가깝죠. 되게 먼저 태평양은 이제 해서 그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나라인데 근데 우리가 근접 그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미국하고 가깝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지리적으로 뭐 가깝다는 것보다는 지정학적으로 가깝다는 거야. 예. 그래서 미국이 이제 뭐 치남대 같은 것들이 이제 태평양에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군대 우리가 있잖아요. 주한미군.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근처에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하여튼 지정학적 위치와 정치 경제적 상황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범위를 파악함으로써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게 설정했다. 자, 그래서 이 동아시아 지역적 범주에 대해서 나왔죠. 지역적 연관성에 따라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 구성된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뭐냐 성취 기준 관련된 내용들, 생태 환경과 관련된 내용인데 좀 보면요. 자, 여기 보면 동아시아 지역의 생태 환경을 살펴보면서 인간의 삶과 인간 역사가 인간의 행위뿐만 아니라
자연과 관계 속에 만들어진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역사가 이제 인간 행위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상호 교류 속에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상호 교류 속에서 생태 환경 속에서 유목세계, 농경세계, 해양세계 특징을 이제 언급하고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성취 기준 적용식 고려사항인데 여기에서 좀 볼 게 두 번째를 좀 볼게요. 자, 동아시아 지역 범위 있죠. 이건 기초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 필요 있어요. 이걸 할 때 고려사항은 뭐냐? 자, 일단은 그 문화권이나 문명권이 아니라 한국의 현재 정치, 경제 활동의 무대와 비중을 토대로 설정을 유의한다. 그래서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 동아시아 문명권 이렇게 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한자를 공유하고 있는 중국 중심의 어떤 문명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걸 가지고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한국의 정치 경제 활동을 한 거야. 그래서 중국도 가깝지만 저 동남아시아도 많은 교주도 있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이주민들이 우리나라 와서 일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유의점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고려사항은 그 당시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자율조사여 한국과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 간의 인적 교류 사항과 무역 비중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생태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생태환경. 그래서 이제 여기에 생태환경 할 때 뭐냐면 문화유산을 상호 비교하면서 공통적 차이점을 이제 파악해야 된다. 이게 뭐 비교학습 관련된 내용 있죠. 그리고 지도를 활용할 때 어떤 유의점도 있죠. 생태환경을 할 때. 그래서 요때 이제 보면 첫 번째가 이게 고려할 점을 이제 보면 동아시아 범위를 파악하거나 유목세계 이제 잠깐만요. 동아시아의 이제 범위를 파악하거나 유목세계, 농경세계, 해양세계 공간적 특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로는 각 지역의 지형적 특징과 기후 환경이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추론해보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수업 교재로서 이 지도를 활용할 경우에 어떤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문제 나오면 이게 수업 교재 지도 활용이 이제 뭐냐면 이게 장단점이 나올 수 있고 종류도 나올 수 있고 또 연결돼 가지고 이제 22년 개정교육과 이제 연결돼서 동아시아 역사 기행을 할 때 요걸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지도 활용할 때 유의점 쓰라는 거, 고려할 점 쓰라는 거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교류와 갈등 관련된 역사 2장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문화유산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교류 양상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몽골 팽창과 17세기 동아시아 전쟁. 요거는 뭐 앞에서 인지 병자 정쟁 관련된 내용 같아요. 이게. 자, 그래서 성취기준 해설과 연결시켜 보면 동아시아 세계는 유목세계, 농경세계, 해양세계인데 요게 반복해서 나오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 일단 이제 농경세계나 해양세계가 나오고 요게 들어갈 내용이 뭐냐 물어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유목, 농경, 해양세계, 생태환경과 연결돼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상호 교류 관계를 맺는 모습을 파악에 설정됐다. 선사시대부터 기후 전후에 걸친 지역 간의 교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과 문화유산 해설을 중심한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동아시아 역사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 유적이나 문화유산 같은 것들을 되게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기. 네. 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 번째죠. 세 번째 이렇게 연결돼서 이제 보면 전장과 세력 팽창이 동아시아의 이제 각국의 정치, 사회, 문화 변화를 초래했다는 점을 이해하기 위해 설정했다. 자, 몽골의 팽창은 13세기에서 14세기에 다르며 각 지역에 형성된 교육망이 연결되면서 동서교육이 확대됐다는 점을 초점을 맞췄는데 보통 이제 그 세계사 아까처럼 얘기할 때 세계사 할 때 그런 그 동서교육이 확대 관련된 측면에서 볼 때는 몽골의 팽창이 있고 그 다음에 정근대사에서 이슬람이 있죠. 이슬람 상인들 활동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동아시아와 지역에 국한되다 보니까 몽골 팽창을 좀 강조한 거예요. 이슬람도 이제 있지만 몽골 팽창. 자, 그래서 이 몽골 팽창인데 우리가 몽골 팽창하면 동북아시아였지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몽골이 동남아시아도 공격했어요. 예.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큰 영향을 줬던 거죠.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 17세기 전후에 동아시아 전쟁으로서 임시병자 전쟁을 중점으로 다룬다. 이거는 동아시아 역사책이라서 그 전에 동아시아사 있죠? 이 동아시아사하고 관련돼서 이제 연결돼서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17세기 전후에서 그러니까 지리산을 발견 이후죠. 이때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은이 결제수단으로 사용됐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 있는데, 동아시아 각지에 확대된 불교 및 힌두교 문화와 이슬람 영향을 이해하고 교육의 매개로 활동했던 중국의 인도인의 모습을 이들의 거점이 된 주요 도시를 활용하여 파악한다. 그리고 유럽의 교육 확대가 동남아시아 지역 항시의 발달에 초점했음을 이해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항시는 항구에 번성한 이제 시작한 거죠. 무역 거점을 얘기해요. 대표적인 게 몰라카 같은 데 있고 고아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항시의 대표적인 것들이죠. 자, 그다음에 성취 기준 적용식 고려 사항들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단락을 보면 교류의 모습을 파악할 때 중심 주변부의 전파, 확산이 아니라 서로 동등한 주체성을 갖고 교류를 이해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 유의점 관련된 내용이죠. 이게 교류와 관련된 거는 아마 여기에 관련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서로 교류 관계를 할 때 어느 게 더 우위가 있느냐라는 걸 좀 지향해야 되고, 동등한 주체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고려사항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교류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 때 인적 물적 교류 및 기술의 전파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변화의 배경을 좌우 유의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류로 인해서 의복, 음식, 주거 등의 생활 문화의 변화의 사례를 탐구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그 세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세 번째 봐볼게요. 그러니까 전쟁을 다룰 때 전쟁 과정에서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자세하게 묘사하여 전쟁 양상을 위주로 다루거나 동아시아의 각국의 관계를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보는 걸 지향한다. 자, 예를 들어서 임진전쟁을 이제 다룰 때 임진전쟁 과정들 묘사하는 거죠. 한산도 대첩이라든지 명랑 대첩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나, 그다음에 그 당시에 뭐 조선이 뭐 명나라의 뭐 속국이라는 등 이런 식의 이제 한건 지향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쟁을 매개로 한 교류는 육지뿐만 아니라 바닷길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또 유의한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포함한 다양한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져 기술 발전과 기술과 문화 발전에 상호 영향을 줬음을 사료와 문화유산의 사회를 통해서 활용하며 탐구한다. 그래서 이제 요게 전쟁 관련된 교류와 관련된 거는 바닷길도 중요하다. 그래서 바닷길이 그 당시 비중이 높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이제 뭐냐면 뭐 기술과 문화 발전에 상호 영향을 줬던 거, 일방적으로 준 게 아니라 서로 상호 영향을 줬다는 걸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뭐 문화유산이니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전쟁과 평화 관련된 교류, 전쟁과 교류와 관련된 내용할 때, 그래서 전쟁과 세력 편착에 위해 변화된 변화를 다룰 때 전적지나 기록물, 전쟁이 초래한 교류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다루고, 지역 외 세력의 참여로 확대된 교류의 양상을 다룰 때도 대표적인 도시와 문화유산을 기행자 수로 이제 선정해 탐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침략과 저항인데, 요거는 이제 제국주의 열강들이 쳐들어올 때 이제 어떻게 했냐 이런 것들인데, 예전에 한번 그 척건함에 가서 예전에 한번 그 역사 태분인가 뭐 그렇게 해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역교는 안 나왔지만 예전에 한번 그 척건함 관련된 문제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요 키워드 두 개가요. 자, 여기 보면 뭐 동아시아 지역에 전개된 제국주의의 열강대 침략 전쟁을 탐구하고, 아시아 태평양 전쟁과 이해된 저항과 연대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전쟁이 지역 상황과 생태 연계에 끼친 영향을 탐구한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 성취 기준 해설을 이제 좀 보면요. 자, 19세기부터 아시아와 태평양 전쟁 발발 이전까지 제국주의 열강의 이제 침략 전쟁을 조명하게 설정했다. 그래서 여기에 침략 과정에서 체결된 여러 불평등 조약의 내용을 토대로 제국주의 침략의 성격을 파악하고 전적지 및 침략 전쟁에 남긴 문화유산을 통해서 전쟁을 이해한다. 그래서 어떤 이제 주제가 나오면 여기 문화유산을 통해서 이걸 이해한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유산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니까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전쟁 발발인데,
요거는 이제 범위가 어떤지 제일 구체적이 뭔데 이게 아마 태평양 전쟁 관련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시아 전쟁은 이제 중일 전쟁, 그다음에 청일 전쟁, 뭐 만주사변 요렇게 이제 해당할 수 있고 태평양 전쟁은 이제 1942 년에 일제가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이 배경과 전쟁 양상을 살펴보면서 전쟁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과 이 전쟁에 맞서 국경을 초월한 반제 반전 움직임이 있음을 탐구하기 위한 설정됐다. 자, 요거는 동아시아사에 있는 반제 반전 운동들 이런 거와 연결돼서 이제 여기에다 또 집어넣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을 볼게요. 여기는 이제 동아시아 침략 전쟁이 지역 사회와 생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탐구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 보면 이게 뭐야? 아, 눈이 많이 있네요. 예. 자, 하여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전쟁 및 식민 지배가 동아시아 생태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인식하기 위해서 설정됐다. 그래서 농업과 공업 분야의 개발로 나타난 생태 환경의 변화가 인간과 자연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둔다. 또 지역과 지역 간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전염병이 광범위하게 전파된 측면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때 이제 생태 환경의 변화 같은 경우에 보면, 예를 들면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같은 거 있죠. 원래 홍콩과 싱가포르는 예전에는 조그만 어촌에 불과했지만 제국주의 침략의 이제 어떤 교두보가 됨으로써 여기가 이제 뭐 교육의 중심지가 되고 도시 커다란 이제 메가시티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됐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농촌사회 도시 환경으로 이렇게 변하게 됐죠. 그래서 이 제국주의 침략의 열강들이 이렇게 이제 뭐냐면 생태 환경의 변화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전염병 같은 게 지금도 이제 문제 있잖아요. 팬데믹 같은 것들, 형상들. 그래가지고, 뭐, 그 최근에 일어났던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지만, 또 이제, 예전에 19세기 때, 20세기 전반에 일어났던 그 초반인가요? 하여튼 1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그 뭐냐면 스페인 독감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성취 적용식 고려 사항을 보면 동아시아 지역에 크게 영향을 미친 전쟁을 다룰 때는 뭘 하냐? 전쟁의 전개자과 전쟁의 결과에 맺어진 조약과 국가의 관계를 맞춰 침략 전쟁 동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걸 이해하도 해야 되며 그다음에 제국주의 침략을 다룰 때는 동아시아에 발생한 침략자를 모두 망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마 이제 너무 망라할 경우에 이게 그 너무 내용이 불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회만 이제 하라 이런 것 같아 지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반제 반전 움직임과 관련된 이제 그 내용을 다룰 때 고려할 사항들 보면요. 자,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맞서 저항과 연대를 나올 때 자, 일본인도 참여한 사실을 통해 반제 반전 연대 국경을 초래하여 전개됨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전개되었던 걸 유의한다는 거죠. 일본인도 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맨날 침략하는 게 아니라 일본인 중에서도 뭐냐면 저항하는 사람도 있었다. 물론 저항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겠죠. 근데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려 사항들 보면요. 각 지역에서 벌어진 저항운동의 양상이 다르게 전개됨을 이해한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자, 제국주의 일본이 침략전쟁 중 장악한 행위를 인한 고통과 피해를 유족과 기념관, 생존자의 이제 증언을 참고할 수 있다. 이때 이제 국적을 불문하고 사람들의 고통을 받았음을 확인한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침략전쟁에 있기 때 남경대학사 같은 것도 하고 위안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뭐 한국인 위안부만 부각되지만 일본인 위안부도 있고요. 자국 내 여성들도 끌어다 한 것도 있거든요. 중국인 위안부도 있고 저쪽 이제 태평양 전쟁 과정에서 그 인도네시아를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네덜란드 여자들 끌어가지고 위안부 삼은 적이 있나 봐요. 자, 뭐 이렇게 해갖고 국적 불명하고 이제 사람들 고통을 받았으면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동아시아의 어떤 생태환경의 변화 모습은 지리적 모습, 변화 모습과 농업, 공업, 생산 통계자를 활용해 파악하고요. 이제 고려사항이죠. 두 번째로는 침략과 시민 지배 과정에서 일어난 생태환경 변화는 현재까지 이어져서 해당 지역에 이제 거주하는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유의한다. 그래서 뭐 홍콩이나 뭐 싱가포르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화와 공존을 위한 현장에서 만난 역사인데 이건 냉전 시기 때와 그 이후에 지금 현재의 모습을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보면 냉전 시기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전쟁을 탐구하고 각국의 정치 사회적 변화를 파악하게 되고요. 경제 및 대중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모습을 이해하고 다문화 사회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공존을 위한 노력을 모색한다. 그리고 동아시아 이제 뭐냐면 역사 및 영토 갈등과 새롭게 대두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자세를 갖는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관련된 이제 성취 기준 해석 보면요. 자, 여기가 이제 냉전 시기에 동아시아 전개된 전쟁을 탐구하고 각국의 정치 사회적 파악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냉전 시기의 정치 그것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6.25 전쟁 같은 것도 있고 베트남 전쟁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와 이제 연결된 것 같은데. 자, 냉전 시기 때 동아시아 각 지역에 전개된 국지전 양상을 살펴보고 이 시기 때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 사회적 변화를 조망하게 선정했다. 자, 전쟁 발발의 배경과 전쟁이 동아시아 지역에 초래된 영향, 민중이 겪은 고통, 이산의 아픔 등을 파악하는데 이제 뭐냐면 주안점을 뒀다. 그다음 정치 사회적 변화로서 동아시아 각국의 민주화 운동 사례를 학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관련된 그 성취 기준 해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국제전과 국지전을 다룰 때 동아시아 전쟁에 발생했던 전쟁을 모두 망라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것도 이제 뭐냐 여러 가지 다룰 점이 많으니까 대표적인 것만 다뤄가는 것 같아요. 학습 부담 때문에 전투가 전개됐던 역사 현장을 중심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이제 고려 사항이죠. 자, 그다음에 정치 사회적 변화를 조망할 때는 또 여기 보면 각자의 민주화 운동 정도와 양상이 서로 다르게 전개되었고 사회 전반에 민주주의 변화에 영향을 줬음을 파악한다. 이건 이제 고려 사항이고 그다음에 또 전쟁 및 민주화 운동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현재 기념 행사 및 기념을 조사하여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하는지 탐구한다. 이것도 이제 고려 사항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요거는 아마 이제 집단 기억하고 또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적용식 고려할 사항들 국제국지전 단위 때와 민주화 운동 관련된 내용을 할 때 또 이제 분리해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4-3번.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영토 갈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갈등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동아시아의 이제 역사 및 영토 갈등.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지금도 이제 영토 갈등 많죠. 그래서 오늘 남중국해 갈등에서 이제 여러 영토들 갈등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뭐 독도, 일본과의 관계 독도 문제도 있고 그런 이제 여러 갈등도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또 이런 것도 있겠네요. 양안 간의 갈등, 이제 만주하고 이제 만주한다. 그 대만하고 그 중국 본토 간의 갈등 이런 것도 이제 갈등에 속하겠죠. 자, 기후 활동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 설정되었다. 자, 이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설정했고 이러한 갈등과 문제를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국경을 초월한 연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예, 동아시아 공존과 평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소년 역할을 모색하면서 자신의 진로 탐색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있고, 뭐 환경 보호가, 환경 그 보호 단체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죠. 뭐 진로 탐구에서. 자, 그다음에 그 관련돼서 이제 쭉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민주화 운동 사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실패한 사례도 있잖아.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요인.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미얀마 같은 그 있죠. 미얀마 지금 군부 독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 천안문 사태, 이게 다 실패했잖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선언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이제 지금 중에 이주민 정착과 다문화 사회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것들, 그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 사례를 조사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최근에 이제 이 이주민에 대한 반감이 크잖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 유럽 같은 게 이제 뭐냐면 우익 단체가, 극우 단체가 성행했던 이유도 이 이주민들, 난민들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그거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 자, 그래서
이주민 정책과 다문화 사회 같은 거 변화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냐면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서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다문화 사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1세기 이제 기후환경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21세기 대두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고 전개되고 있음을 유의한다. 네,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국경, 전 세계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려할 사항들은 국경을 넘어서 연대와 협력을 모색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하고 있는 각국의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을 선정하여 활동 내용을 조사하고 해결방을 모색하고요. 세 번째로는 문제 해결 방안을 조사하는 가운데 학생 본인이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보는 기회를 삼는다. 요것도 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네요. 요번에 나온 것처럼 콜럼버스 날처럼 어떤 사례가 주어지고 요렇게 이제 뭐 환경 문제나 기후에 사례 주고 요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뭐냐면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단계 단계 해서 그래서 이제 외워두시는 거 좋을 것 같아. 요게 최근에 요즘에는 이제 요런 고려사항이나 유의사항 같은 데서 좀 시험문이 나오니까 물론 이제 이건 성취 기준은 안 나왔지만 평가에서 나왔지만 언제 또 나올 수 있죠. 성취 기준에서 고려사항들 학습 모델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관련된 인증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 인증번호는 27번입니다. 인증번호는 27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넘어가서 교수 학습 및 평가 부분을 볼게요. 먼저 교수 학습 보고 그다음 평가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교과서 내용하고 교과하고 다 동일해요. 비슷비슷해. 어, 내용 자체 보시면 일단 교수 학습 같은 경우에도 교수 학습 방향이 있고 그다음에 교수 학습 방법 이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먼저 교수 학습 방향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동아시아 역사 기행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목표와 성취 기준을 고려해서 한국 중심의 교수 학습 계획 및 계획하고 운영한다. 그래서 이때 이제 목표와 성취 기준 이런 말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다른 과목도. 자, 교수 학습 계획을 단계에서 평가 계획을 함께 구상해서 교수 학습과 평가 일관성 이것도 뭐 다른 데서 들어가 있고 자, 그다음 학습자가 자기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의 설계, 시행, 피드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 학습자가 역사 자료의 분석과 해석과 논쟁, 추론 등 탐구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을 계획하고 운영하고요. 학습자가 역사 자료를 다루는 과정에서 역사적 증거, 변화와 지속, 인과관계, 역사의 중요성 등의 역사학습의 주요 개념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음. 네, 핵심 개념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낼 때 개념학습하고 연결해서 한번 내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개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와 연결돼서 역사의 핵심적 개념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동아시아 역사 기획이 이제 동아시아 역사 기행이 진로 선택 과목이죠. 요걸 염두에서 이제 내용이 있어요. 진로 선택 과목이나 특성을 고려해서 그다음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 탐색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 방법을 모색한다. 일본 지역 전문가, 중국 지역 전문가, 동남아 지역 전문가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사안을 볼게요. 동아시아 역사 기행에서 학습자가 최소 성취 수준을 도달하지 못할 걸 예방하도록 한다. 요게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되게 한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최소 성취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15년 개정 교육 과정도 이제 있는데 최근에 22년 개정 교육 과정에 아예 이제 지도안 계획 안에 최소 성취를 관련된 내용이 있어. 거기에서 기준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고교 학습제 실시하잖아요. 고교 학습제 실시하기 때문에 요걸 못 맞는 최소 성취를 못 맞는 애들은 뭐 유급당하든 학력 진급도 못하고 그래요. 자,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이제 소외자가 되는 학습자부터 지도에서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학업할 수 지도한다. 이거 뭐 공통적으로 이렇게 들어간 내용이니까 외워두세요. 이거 나올 수가 있어. 요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교수학습 방법인데 요게 이제 동아시아 역사기획 같은 경우에 기행은
되게 역사 현장이나 유무형의 문화 유산 기행 대상원이 승재죠. 예. 그 기행 자체가 이제 뭐 여행 관련된 내용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선정해서 역사적 맥락과 현재적 의미를 이해한다는데, 요거 하려면 좀 기회를 주든지, 적어도 역사 현장이나 문화유산을 찾아가서 이제 직접 보고 해야 된다는데, 요거 뭐 실제로 되나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그냥 책이나 뭐 인터넷 검색이나 그런 걸 하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 역사 기행에 필요한 공간적 감각을 갖추기 위해서 역사 지도를 활용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동아시아 역사 기행에서 중요한 역사 자료는 역사 지도예요. 그 역사 지도와 관련돼 갖고 동아시아 역사 기행하고 연결돼 갖고 교재하고 제 생각에는 22년 개정교육과정하고 콜라보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두 개가 대개 보면 22년 개정교육과정은 22년 개정교육과정. 그다음에 역경원 관련된 그 주제에 대한 내용은 또 역경원 부제 그러니까 분리해서 나오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올해 문제 보니까 서로 이제 콜라보한 문제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콜라보 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동아시아 역사계획 수업 자료는 유문형의 이제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탐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또한 유적과 유형의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뭐 주거라든지 음식, 의복 등 생활문화나 음악, 놀이, 축제 등 무형의 문화유산도 적극 활용하여 뭐 동아시아 역사에 이해할 수 있다. 뭐 이거 생각하니까 뭐 치파오 같은 것도 볼 수 있겠네. 치파오. 치파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만주족의 정통 복식이잖아요. 근데 청나라가 이제 중국을 지배하면서 이제 뭐냐 중국 사람들이 영향을 줬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유산 중에 치파오가 많죠. 물론 지금 치파오 같은 게 좀 개량형 치파오긴 한데 요런 거에 연결시켜서 좀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의 음식 뭐 짜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우동이 일본이 음식인가요? 뭐 중국 음식인가? 하여튼 설이 많죠. 뭐 요런 거에 연결돼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자, 동아시아 각 지역에 현존하는 문제를 파악하여 학습자 스스로가 탐구 문제 과제를 설정하고 탐구 결과의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요. 동아시아 역사계의 주제가 이제 나오는데 생태환경, 교류 갈등, 침략과 저항, 평화 공존이죠. 예. 요거 각각의 단원에 이제 뭐냐면 키워드잖아요. 네, 요거 외워두세요. 이런 키워드는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 갖고 예전에 15년 개정교육 과정에서 나온 게 15년인가? 15년에 한번 나왔고 이게 침략과 저항이 21년도인가? 20년도 하여튼 그때 나왔죠.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게 20 몇 년도야? 잠깐만. 올해가 25년이죠? 22년도 문제가 23년도 문제가 그때 나왔고 자, 하여튼 다양한 자료 비교, 분석, 종합하는 활동을 통해서 동아시아 각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다. 비교학습과 또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동아시아 국가의 논쟁에 있는 주제를 다룬 수업에서 여기 보면 지도 방안이 나오는데 대립하거나 충돌하는 내용을 역사적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어, 그 다음에 또 토론 학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만약 찾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이해 지역의 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교수학습 방법 관련된 내용들, 논쟁학습 할 때 여기 이제 두 가지 논쟁. 이것도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동아시아 국가의 논쟁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앞에 이제 그뭐 우리 독도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저쪽 남중국해 그 영토 갈등 문제도 있죠. 그다음에 양안관계 문제도 있고 뭐 등등등등 되게 많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조금 뭐 진도 탐색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면 학생들 흥미를 끌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뭐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라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 이제 쭉쭉 넘어갈게요. 이건 건너뛰고 그다음에 이제 어, 하들 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채소 성취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채소 성취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수업 과정에서 학생의 역사 이해를 확인하고 학습 수준에 맞춰서 적절한 보충 학습을 제공하여 추가 학습의 기회도 갖도록 한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비슷해. 그러니까 그 앞에 과목들하고. 그래서 채소 성취에 관련된 내용에서 교수 학습 방향에 관련돼서 여기 또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여기 있는데 적어도 4개는 제시하는 것 같아. 그거 외워두세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의 이제 그 여기 교수학습 방향에서 나오는 것은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방 교육에서는 또 뭐냐면 상시적으로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 역사 이해를 확인하고 학생별 학생 수준에 맞는 적절한 보충 학습자를 제공해서 추가 학습 기회를 갖도록 한다. 이 예방 활동 관련된 내용은 4개가 제시되고 있는데 앞에 있는 그 과목 있죠. 역사 과목 동일해요. 그래서 요거 파악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자, 그다음 평가 부분을 보겠습니다. 평가도 평가 방향하고 평가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되게 그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겹쳐요. 예, 상당히. 자, 그러면 평가 방향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동아시아 역사기행 교육과정에 제시된 요거 뭐 교육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의 일관성, 공통적으로 있죠. 목표,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교수학습 방법, 평가의 일관성 이런 것들은 뭐냐면 어 나왔다. 이제 공통적으로 나온 거 기출에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용들. 예. 여기는 예전에 그 과목 공통은 또 나와요. 예, 계속 반복되는 거야. 요거는. 그래서 뭐 지식 이해 과정, 지식 이해, 그다음 가정 기능, 가치 태도를 균형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교사의 교수학습 활동을 개선하고 그 당시 학습자의 심리를 도는데 평가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자기 평가, 뭐 동료 평가도 이제 항상 나오고 이런 기초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걸 다양한 평가 방식을 활용해서 학습자가 평가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디지털 교육 환경에 고유한 다양한 평가 활동을 활용하고 뭐 이런 것들. 자, 뭐 장애나 이주 배경 학습자들 다양한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다. 다 똑같은 거고요. 그다음 평가 방법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과목 공통으로 계속 예전에 앞에 나왔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좀 읽어보면서 이제 확인만 할게요. 자, 역사 탐구 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통해 질문을 만들 수 있는지, 질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신뢰할 만한 자료를 선정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자료 분석과 해석을 통해서 학습자가 역사 이해를 구성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 기준이 이제 3가지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역사적 탐구 능력을 평가할 경우에 첫 번째로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그래서 이게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역사 해석이나 논쟁적 내용을 포함한 역사학습의 평가는 역사에 대한 맥락적 이해 및 타당한 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중심 평가한다. 또한 서로 다른 주장의 요지를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역사 해석, 논쟁적인 어떤 것들, 과 학습 평가에 할때 그 평가 기준이 나와 있죠. 여기 이것도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집필평가는 어떤 것이 유용하나, 이거는 이제 우리 평가책하고 이제 연결돼서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역사적 사실과 용어, 개념의 이해 정도를 추천하는데 유용하다. 자, 이단 평가에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역사적 사고를 평가하는 문항을 구성한다. 뭐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수행평가 관련된 내용이 있죠. 이것도 이제 비슷비슷해. 다양한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채점 기준표가 있거든요.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채점 기준표는 용어 쓰라는 문제만 나왔어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나올 때는 이게 나올 수 있죠.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학습자가 자기 점검을 통해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채점 기준표를 활용할 때 뭐냐면 유용한 점을 써갈 때 그것도 22년 개정교육 과정에 맞춰갖고 써고 이제 단서가 나올 때는 조건이 나올 때는 요렇게 써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보면요. 여기 보면 자기 평가할 때 스스로 학습 과정을 성취할 수 있도록 배움일 지능을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자기 평가할 때 이제 뭐냐 교사의 지도 사항들이 나왔고요. 그다음 동료 평가할 때 교사의 지도 사항이 있죠. 그래서 학습자가 다른 학습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도 지도한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지도 사항들이 나왔다.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 그래서 요번에 자기 평가, 동료 평가 나왔기 때문에 자기 평가, 동료 평가의 지도 사항도 나올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의 수준과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상호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을 통해서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학습자가 최소 성취에 도달하지 못할 걸 예방하기 위해서 또 이제 여기에서 예방 교육이 나오죠. 학기 초에 진단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습자의 학습 상황을 상시적으로 관찰하고 형성평가를 통해서 성취 수준을 고려해서 개별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앞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교수학습 측면에서 이제 뭐냐면 성취 수준 예방 관련된 내용을 네 가지 제시했고요. 여기에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 평가 측면에서 진단평가, 형성평가. 그래서 이거 좀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만약에 진단평가 측면에서 여기 예방을 하는 것이 나오면 요걸 이제 그 관련된 내용 쓰면 되고 형성평가 관련된 내용 쓰면 요걸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단평가, 형성평가, 평가 측면에서 여기 뭐냐면 최소 성취의 수준에 도달하는 예방교육. 그래서 요걸 강조하는 거 보니까 이제 계속 나올 것 같다. 요거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앞부분에 4개, 교수학습 방법 4개, 평가 측면에서 2개, 요거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장애나 이주 배경의 학습자에게 평가 응답 시간이나 이중 언어 사용도 고려한다. 뭐 이런 것도 앞에 있는 내용 동일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동아시아 역사 기행 관련된 내용을 좀 받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라는 거를 하겠습니다. 근현대사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게 융합적인 융합 과목이에요. 융합 과목. 제가 이제 요걸 파일을 구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단톡방에서 이제 구했는데 어, 왜 이제 지도서나 교사용 교과서는 아직 구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구했는데 한번 읽어보려고 이 책을 어떤지. 그래서 이제 요거 있고 융합 선택 과목에서 역사를 탐구하는 현대 세계라는 그 책이 있는데 요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예전에 말한 것처럼 한국사에서 보면 그 주제 탐구 부분이 있어요. 그 2단원, 그래서 한국사원 2단원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길게 안 하고 두세 시간에 끝날 것 같아. 이 두세 시간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산업문화 아시아사인가요? 예, 그걸 이제 또 할게요. 개정판 나온 게 있거든요. 중국사 부분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